1735년 조선의 영조시대, 풍산 홍씨 가문의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홍봉안의 장녀로 태어난 이 아이는 훗날 조선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길 인물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후세의 해경궁 홍씨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운명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조카로 외척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풍산 홍씨 가문은 조선 후기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홍씨가 자신의 인생이 왕실과 깊게 얽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세가 되던 해인 1744년 그녀는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와 혼인하게 됩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나이 역시 9세로 두 어린아이의 혼인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홍씨를 정실빈으로 책봉하며 세자빈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간 홍씨는 엄격한 궁중 예법과 의례를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함을 뒤로하고 세자빈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와의 결혼 생활 초기 두 사람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궁중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1745년부터 1756년 사이 홍씨는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와 셋째 아들은 요절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752년 홍씨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한 명은 의소세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산이었습니다. 이어서 1754년에는 청영공주를, 1756년에는 청성공주를 출산합니다. 총 4남매를 낳았지만 두 아들의 요절로 인해 그녀의 모성은 이미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내면은 정치적 긴장과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던 사도세자는 점차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기이한 행동과 영조의 의심이 깊어지면서 궁중은 서서히 불안한 기류에 휩싸이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지하면서도 영조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 여파는 궁중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세자의 행동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때로는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후일 이를 정신질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정치적 모함의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도세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영조의 의심과 분노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역사의 이무화변으로 기록될 비극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신문한 후 그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뒤주는 쌀을 저장하는 나무 상자로 사람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도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영조의 명령에 따라 사도세자는 이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 영조에게 애원했지만 영조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 만에 굶주림과 더위로 인해 생을 마감합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경궁 홍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자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해경궁 홍씨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에서 빈으로 강등되었으나 궁궐의 남아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했습니다. 특히 어린 이산을 왕위 계승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조 생전에 그녀의 위치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정순왕후 세력과의 대립으로 인해 궁중에서 고립된 상태였고 사도세자의 죽음이 가져온 정치적 파장은 그녀와 자녀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아들 이산을 비밀리에 왕위 계승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와 명예회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과 자녀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되갚고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훗날 그녀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모년 1762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 이후 해경궁 홍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자빈에서 빈으로 강등된 그녀는 이제 폐세자의 아내라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맞이한 것은 14년에 걸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경궁 홍씨는 정치적 고립, 가족의 위기, 그리고 끝없는 경계와 전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도 죄책감보다는 분노를 더 많이 표출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세자의 광증 탓으로 돌렸고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슬퍼할 수도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조의 분노가 언제든 자신과 자녀들에게로 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 후 김씨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계비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해경궁 홍씨와 그녀의 자녀들을 궁중에서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특히 어린 이사는 세자의 적자로서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언제든 세자의 광증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놀라운 정치적 감각과 인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순왕 후와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아들 이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산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될 자질을 길러주면서도 겉으로는 조용히 처신했습니다. 영조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세손으로서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영조가 세손을 승격시키면서도 동시에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조는 이산이 자신의 손자이자 왕위 계승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광증의 아버지를 닮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영조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산에게 학문적 소양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혜, 인내심,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이 시기 해경궁 홍씨의 심정은 그녀가 후에 쓴 한중록에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 자녀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었고 오로지 묵묵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저렇게 가신 후로 내 마음은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으되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눈물을 삼키며 세자저하를 그리워하였으나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는 한중록에 기록된 해경궁 홍씨의 심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영조가 고령이 되면서 세손 이산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조 사후 정권을 차지하려는 여러 세력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 후와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산이 아닌 다른 왕위 계승자를 찾고 있었고 해경궁 홍씨와 그녀의 가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은밀히 세력을 규합해야 했습니다. 1775년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81세의 고령이었던 영조는 이제 거의 국정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손 이사는 대리청정을 맡게 되었고 이는 해경궁 홍씨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순왕 후 세력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76년 영조가 승하합니다.
세손 이사는 즉위하여 정조가 되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정조의 첫 번째 행동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하사했습니다. 이는 대비는 아니지만 대비급 예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조의 효심과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조의 즉위로 해경궁 홍씨의 14년 암흑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왕 대비 정순왕 후 다음가는 궁중의 최고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정순왕 후 세력과의 권력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제 아들 정조를 통해 자신의 오랜 염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문인 풍산 홍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 해경궁 홍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즉위는 단순히 권력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 이후 14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정조와 함께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14년간의 인내는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분노와 슬픔을 간직한 채 복수와 정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에 의해 광증으로 낙인 찍힌 사도세자의 진실을 밝히고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776년 정조의 즉위는 해경궁 홍씨에게 복수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어머니의 고통을 씻어내려는 정조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어머니에게 해경궁이라는 특별한 궁호를 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생전 대비가 되지 못했지만 대비급 예우를 받게 된 것이니 이는 왕실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경궁이라는 이름은 은혜롭고 경사스러운 궁이라는 뜻으로 정조가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과 존경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조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선왕에 대한 불경으로 비칠 수 있었고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정순왕후와 그 일파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먼저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무궁을 건립하고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추모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아들의 행동을 깊이 지지하며 뒤에서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된 것은 세자저하의 한을 풀기 위함이라. 경무궁의 건립은 시작에 불과하니 세자저하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이는 해경궁 홍씨가 측근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정조 재위 초기 해경궁 홍씨의 가문인 풍산 홍씨 또한 정치적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홍봉안과 친족들이 요직에 등용되었고 특히 해경궁 홍씨의 조카인 홍인하는 정조의 장인이 되어 더욱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14년간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던 해경궁 홍씨 가문의 명예로운 귀환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비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립하여 학문과 문화를 진흥시켰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뒤에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학문의 중요성과 백성을 위한 정치의 가치를 가르쳤고 정조는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노론 벽파와 시파 간의 권력 다툼, 남인과 북인의 갈등 등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여전히 정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에게 중요한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정조가 다양한 정치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정순왕후와의 관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위세가 아직 대단하오나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직접 맞서면 패할 것이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우리의 세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해경궁 홍씨가 정조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조언입니다. 1795년 정조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화성 행차를 단행합니다. 이 행차에는 해경궁 홍씨도 동행했으며 이는 원행을 묘정리의계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행차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도세자를 기리는 공식적인 의례였으며 동시에 정조의 권력을 과시하는 정치적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에게 이 행차는 남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꾸준히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에 충직했던 신하들을 등용하고 아버지를 모함했던 이들을 징계했습니다. 또한 사도세자의 사망 경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광증이 아닌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아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자신의 한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중록을 통해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정조의 재위 중기에 이르러 해경궁 홍씨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정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의 갈등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조의 서자 문제는 해경궁 홍씨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정조가 적자를 두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이 아이가 후일 순조가 되는데 해경궁 홍씨는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위의 계승은 만세의 큰 계획이니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은원군의 아들은 사도세자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니 왕세자로 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해경궁 홍씨가 정조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조언입니다. 정조는 1800년 재위 24년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해경궁 홍씨에게 또 다른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잃은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독살설까지 제기될 정도로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정조의 사망으로 11세의 어린 순조가 즉위하게 되었고 이로써 정치적 권력은 순조의 생모인 수렴청정 대비와 그 세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다시 한번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두 번의 큰 고난을 겪으며 단련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정조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손자 순조를 통해 사도세자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져서 역사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해경궁 홍씨의 삶은 또다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66세의 나이로 맞이한 상실감은 이전의 어떤 고통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 사도세자와 아들 정조,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두 남자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상실감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린 순조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궁중의 원로로서 새로운 사명을 자각했습니다. 순조의 즉위 초기 실질적인 권력은 순조의 생모인 수렴청정 대비와 그 배후 세력인 안동 김씨 가문이 장악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왕 대비급의 예우를 유지하며 궁중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시대와 같은 정치적 주도권은 더 이상 그녀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경궁 홍씨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1801년부터 1805년까지 그녀는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중록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증언하는 기록이자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얼마 두지 않은 늙은이가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보고 겪은 진실을 남기는 것이 세자저하와 정조에 대한 나의 마지막 의무일 것이다. 이는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쓰기 시작할 때의 심정을 추측한 것입니다. 한중록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해경궁 홍씨의 어린 시절부터 궁중에 들어간 후의 경험, 사도세자와의 생활, 이모화변의 비극적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고난과 정조의 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모화변에 대한 기록은 매우 상세하고 생생하여 사도세자가 단순히 광증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와 모함에 희생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자저하께서는 본래 성품이 곧고 총명하셨으나 어린 시절부터 영조대왕의 엄격한 가르침과 궁중의 압박 속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세자를 모함하는 자들이 틈을 타 거짓 보고를 올렸고 영조대왕은 진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세자저하의 행동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광증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중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중록의 집필은 해경궁 홍씨에게 심리적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40여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한을 모두 글로 풀어내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역사적 진실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한중록은 조선 왕실 여성이 남긴 유일한 자서전적 기록으로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특히 궁중 생활의 내밀한 모습, 왕실 여성의 상, 그리고 18세기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 고전문학의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집필은 순조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머니의 기록을 통해 순조는 자신의 친조 부인 사도세자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803년 해경궁 홍씨의 강력한 건의로 순조는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장희빈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도세자 사건을 재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재심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단순히 영조의 명령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1804년 순조는 마침내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승했습니다. 장조라는 칭호는 사도세자를 정식 왕통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뒤주 사건을 영조의 오판으로 공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해경궁 홍씨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 정조가 이루지 못한 일을 손자 순조가 이루었으니 이제야 세자저하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추승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추측한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추승은 해경궁 홍씨의 위상도 한층 높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장조의 정비로서 궁중에서 더욱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18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해경궁 홍 씨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70대 후반에서 80대에 이르렀고 오랜 세월의 고난은 그녀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순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궁중의 중요한 의례에도 참여했습니다. 1815년 80세가 된 해경궁 홍 씨는 순조에 의해 효장성왕으로 추존됩니다. 이는 그녀가 생전에 대비는 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황후의 칭호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효장성왕후라는 칭호는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황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해경궁 홍 씨의 일생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그녀의 고난과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경궁 홍 씨의 마지막 시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815년 훈련도감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조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해경궁 홍 씨가 평생 지켜온 가문과 왕권이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1816년 81세의 나이로 창경궁 통명전에서 승하하게 됩니다. 그녀의 능은 경기도 고향 서울흥에 마련되었으며 장조의 정비로서 왕실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해경궁 홍 씨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에서 정조 그리고 순조에 이르는 세 왕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증인이었으며 조선 후기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몸속였고 증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중록은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해경궁 홍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녀의 삶과 유산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81년생에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조선 후기의 정치적 격변과 왕실의 비극,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남긴 발자취와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해경궁 홍 씨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궁후 해경궁의 특별함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대비가 되지 못한 왕실 여성이 궁후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해경궁 홍 씨는 아들 정조의 특별한 효심으로 인해 궁후를 하사받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궁후가 그녀의 통칭으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후대의 인수대비나 자순대비와 달리 해경궁이라는 호칭은 그녀의 존호 기능을 대체했습니다. 이는 정조가 어머니에게 보인 특별한 예우이자 해경궁 홍 씨가 조선 왕실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조는 어머니에게 대비의 호칭을 드리지 못했으나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대비에 준하는 예우를 표했다. 이는 조선 왕실의 의례와 전통 속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례였다. 이는 조선 왕실 의례 연구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해경궁 홍 씨의 역사적 의의는 그녀가 남긴 한중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자서전적 기록은 사도세자 사건의 내막을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중록은 이모화변을 단순히 세자의 광증으로 기록한 공식 역사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으며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중록은 정조의 효성과 외척 정치 그리고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정치적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1차 사료로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해경궁 홍 씨는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역사를 증언했고 후세의 진실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한중록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해경궁 홍 씨의 마지막 투쟁이었다. 그녀는 펜을 무기로 삼아 공식 역사가 덮어버린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이는 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해경궁 홍 씨의 가문인 풍산 홍 씨는 그녀를 통해 조선 후기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홍봉안에서 시작하여 홍인안에 이르기까지
풍산 홍씨 가문은 정조와 순조대에 걸쳐 외척으로서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경궁 홍씨의 정치적 지혜와 인내가 가져온 결과였으며 조선 후기 외척 정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9세에 궁에 들어가 세자빈이 되었고 28세에 남편을 잃었으며 42세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66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 역사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은 한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해경궁 홍씨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의 한계를 넘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선 특별한 사례이다. 이는 여성사 연구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생애는 조선 왕실의 비극적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뒤주 사건은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 사건의 영향은 정조와 순조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비극의 중심에 있었으며 동시에 그 비극을 극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와 한중록에 대한 연구는 1939년 국역본이 발간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98년 영인본 발간 이후에는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모화변 관련 논란은 여전히 학계에서 정신질환설과 정치적 모함설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해경궁 홍씨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녀가 남긴 한중록은 공식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기록은 개인의 기억과 증언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공식 역사의 틈새에서 울려 퍼진 진실의 목소리였다. 이는 역사 철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해경궁 홍씨는 역사 드라마와 소설 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비극과 정조의 효심을 다룬 많은 작품에서 그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재현은 때로는 역사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개인과 역사, 권력과 진실, 사랑과 의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 슬픔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진실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경궁 홍씨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정조의 어머니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운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진실의 가치에 대한 영원한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진실을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전했다. 그녀의 용기와 집념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 그녀의 이름은 조선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